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서울 랜드마크 단지의 시세 변화 체크해드리겠습니다. 12개 자치구의 13개 단지, 지역을 상징하는 시세를 바로 할 수 있는 단지들의 시세 변화를 보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드디어 매도자가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부동산 공부죠.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부동산 초보자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 분양으로 돈 버는 방법에 모든 것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내가 청약으로 한번 다른 인생 만들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12월 22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472건입니다. 자, 그럼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알기 위해서 11월 22일 기준 11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더 적네. 11월 22일 기준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533건인데 472건으로 12월도 거래량 감소세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1월 달에 특수거래가 있었대요. LH 메이건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65건을 제외했더니 11월과 12월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도 일단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1월 달 거래량 1800에서 한 1900건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한국부동산은 주간 통계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은요, 12월 18일 기준에서 마이너스 0.04%로 전주 대비 확대가 됐습니다. 3주 연속 마이너스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하락폭도 커지고 있어요. 자, 전세 가격 변동률은 0.11%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11월 13일 0.19%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에 왜 금매가 많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나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신규 입주도 많이 있고요. 또한 기존 주택에서도 나가는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어요. 자, 서울을 대표하는 12개 자치구 13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이남의 7개 단지, 한강 이북의 6개 단지입니다. 서울 전체적인 흐름 파악에 큰 도움을 주는 단지들이죠. 매매는 이제 네이버 매물 등록 7일 이내 매물 기준으로만 살펴보고요. 6층 이상 기준 최저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인지 새낀 매물인지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가장 싼 중층 이상 매물을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반포자리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달에 거래가 0건으로 폭삭 주저앉았다가 11월에 3건이 등록됐네요. 아직 12월 거래는 등록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35평 매매 가격 변화 보겠습니다. 31억 5천으로 12월 8일 대비 5천만원 추가 조정이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0.7%예요. 얘가 비쌀 땐 39억까지 갔었죠. 이때는 이제 서초 지역에 좀 재건축 이주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좀 단기간에 전세 매매가 급등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빠질까 궁금했는데 지금 30억에서 더 깨지지는 않는 분위기네요. 전세 가격은 1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이 50%가 안 돼요. 자, 50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22일 기준 45억 원입니다. 전고점 대비 97.8%, 그냥 전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22억입니다. 얘는 전세가율이 약간 5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네요. 자, 이제 재건축의 상징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는 11월 달에 거래가 3건이 등록됐네요. 10월 달 4건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이제 거래 제한이 들어갈까봐 많은 거래가 이뤄졌었고 그 이후에 거래 감소는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곳이었습니다. 자, 30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23억 5천만 원, 현재도 2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전고점 대비 92.5%예요. 자, 이 23억 5천 간 게 작년 12월 달에 1년 전에 18억 2천까지 갔으니까 이번에 얼마나 큰 충격이 왔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세 가격은 4억 8천이에요. 여기는 지금 갭 투자가 안 되죠. 자, 음마아파트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22일 날 26억 8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2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폭락의 시작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전고점에 근접한 95.7% 수준입니다. 전세 가격은 5억 8천이네요. 자, 이제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는 반포 자유와 비슷하게
거래가 정말로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단지 중 한 곳이죠. 11월 달에 거래가 3건 등록됐습니다. 10월 달에 거래 3건과 비슷하고요. 12월 달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자, 먼저 3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제일 저렴한 게 28억 9천인데 이게 없어지고 현재 29억 5천부터 시작입니다. 전고점 대비 93.6%인데 지금 여기가 33평의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 가격은 13억부터예요. 지금 언론 기사 보니까 불수능 때문에 대치동 주변으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움레슬에서는 티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4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22일, 12월 8일과 차이 없는 33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94.5%고요. 전세 가격은 15억입니다. 여기도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네요. 자, 이제 파크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달에 거래 2건, 11월에 거래 4건. 자, 이 메모드급 대단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라서 갭 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래가 적죠. 자, 이 16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17억 9천, 현재는 17억 3천입니다. 6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됐네요. 전고점 대비 86.5%입니다. 전세 가격은 8억으로요. 여의도 전세가율이 50%가 안 돼요. 자, 32평 매매가 변화 12월 22일 날 20억 8천으로 2주 전 대비해서 2천만 원 정도 소폭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2.8%네요. 전세 가격은 9억 7천만 원입니다.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엘스와 리센츠 등에서 22억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반등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파크리오까지도 가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본격적으로 뭐 파크리오나 강동구 이런 데까지 퍼지려면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헬리오시티까지 볼게요. 자, 헬리오시티는 12월 달에 거래가 3건이 등록됐습니다. 11월 달에 7건인데 아마 12월 달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25평 매매가 변화입니다. 12월 8일 날 16억 4천이었던 이 아파트 16억 5천으로 호가가 1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고점 대비 78.9%고요. 전세 가격은 8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50%는 넘네요. 자, 32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19억 2천이었는데 현재는 19억 원으로 이제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80.6%고요. 지금 19억대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야, 이거 19억짜리 있잖아. 여기가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동의 위치에 따라서 8천에서 1억 정도는 금방 차이 나거든요. 일단은 잠실 지역에서 좀 거래가 증가하는 게 헬리오시티에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19억대 쓸만한 매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은 한 1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덕 그라시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달에 거래 2건이 등록됐네요. 11월 달에 6건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을지 적을지는 체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 5선 상일동역 인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22일 날 11억 7천만 원으로 12월 8일 대비 3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76.4%고요. 전세 가격은 6억 원입니다. 자, 34평 매매가 변화 12월 22일 날 전고점 대비 78% 수준인 15억 6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상일동역 주변으로 해서 고덕 그라시움보다는 이제 아르테온 쪽이 좀 더 조정이 많이 돼서 이번에 보니까 14억 3천까지도 좀 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고점 대비 20% 하락한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달에 거래가 2건 등록됐네요. 11월 달에 6건이니까 11월 수준으로 거래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8일 8억 8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4.6%, 전세 가격은 5억 5천, 갭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 33평 같은 경우는요, 12월 21일 날 10억 5천, 전고점 대비 76% 수준을 지금 2개월 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6억 원이고 갭은 4억 5천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제 관악 드림타운 살펴보겠습니다. 3,544세대의 구축 매머드급 단지죠. 11월 달에 거래가 4건이 등록됐어요. 10월엔 거래가 5건이었고 아직 12월 달 거래는 없습니다. 8월에 거래 20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이것이 호가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보겠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12월 8일 날 7억 3천, 현재도 7억 3천으로 전고점 대비 78.9% 수준입니다. 전세 가격은 4억 4천만 원으로 갭은 2억 9천만 원이네요. 자, 32평 매매가 변화 12월 8일 날 9억 원, 현재는
8억 8천으로 전고점 대비 76.2%입니다. 자, 12월 19일 날 전세 가격 제일 저렴했던 게 4억 8천으로 갭은 4억 정도가 나오네요. 이 아파트가 한때 11억 5천5백까지 갔었습니다. 자, 이제 SK 북한산 시티 살펴보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솔샘역 초역세권 단지죠. 3,830세대의 매머드급 구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12월 달에 거래가 2건 등록됐네요. 11월 달에 5건으로 팍 줄었는데 좀 늘어날 조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6억 전후의 아파트 가격에 좀 거래가 붙는 추세가 있다고 지난번 경기도 시세 분석에서 말씀드렸죠. 과연 SK 북한산 시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24평 매매가 변화 12월 8일 날 5억 8천인데 현재 5억 8,800으로 8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고점 대비 75.3%고요. 전세 가격은 3억 9천만원으로 갭은 한 2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3평 매매가 변화 12월 8일 6억 2천인데 현재는 6억 4천으로 호가가 2천만원 올라갔습니다. 전고점 대비 69.6%,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이네요. 전세 가격은 4억으로 갭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대 갭 투자할 곳 어딨나요? 물어보시면은 그냥 구축 중에서는 이 아파트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제 녹번역 이편한 세상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3호선 녹번역 역세권으로요, 안국역, 종로, 상가 등을 통해서 도심권역 접근이 편리한 지역이죠. 그리고 좀 거리는 있지만 강남권으로도 접근이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3호선 라인 주변은 항상 가격은 비싸죠. 자, 2569세대의 이 신축 대단지 아파트 12월 달에 거래가 한 건이 등록됐습니다. 11월 달에 거래가 3건인데 여기서 팍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11월 수준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4평 매매가 변화 12월 8일 날 8억 8천, 현재도 8억 8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74.9%예요. 전세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갭이 2억 7천으로 2억대예요. 자, 그리고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11억 2천, 현재도 11억 2천, 전고점 대비 80% 수준입니다. 전세 가격은 6억 9천만 원으로 갭은 한 4억 3천 정도 나오네요. 자, 이제 미롱 미성 3호 3차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미미3, 노원구를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죠. 자, 여기 11월 달에 거래가 3건입니다. 여기서 더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자, 8월 달에 13건인데 거기서 지금 무려 10건 가까이 줄어들었고 11월 달도 거래가 늘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지금 매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초기 재건축 아파트 단지, 구축 단지, 특히 대형 면적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파시기보다는 아마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한번 불 겁니다. 어떤 이슈로? 총선 관련해서. 그때 한번 이제 처분을 해보시거나 또는 금리 인하 시기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같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가 높을 때는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초기 재건축의 수요가 잘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롱미성 3천은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해요. 노원구에서 재건축 사업성 있는 곳 괜찮은 곳 어디 있나요? 여기하고 은행사거리 주변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자, 미미삼 21평 주변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자, 12월 21일 날 6억 5천, 현재도 6억 5천, 전세는 1억 8,15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거는 임대사업자인 거 아시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임대사업 등록 개시일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바꿔도 보증금을 다시 세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와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만기를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21일 날 7억 4천이네요. 12월 8일 대비 1,000만 원 더 하락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75.5%네요. 얘가 9억 8천, 거의 10억 가까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GTX의 G자만 나와도 뭐 그냥 10억은 기본이었던 세상이죠. 근데 이제 GTX 신호선도 많이 남았잖아요. 뭐 올해 중으로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예금금리가 4% 전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 호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덜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장기금리에 대한 반영도도 빨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시세는요 2억 4천만 원입니다. 갭이 5억이나 되다 보니까
투자자도 들어오기 어려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재건축 투자가 좀 붐이 불려면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 플러스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대출을 낀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해도 잘 구해질 환경이 되어야 그나마 재건축 수요가 붙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몬테크 아니면 안 들어오는데 굳이 몬테크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신축이나 준신축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편은 세상 금호 파크힐스 살펴보겠습니다. 5호선 신금호역 초역세권의 1193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5호선 신금호역을 이용해서 여의도 접근 편하고 광화문 접근 편하고 또 강남권도 그래도 멀지 않지만 가깝게 이용 가능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한테 정말 좋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요도 끊이지 않고 가격도 잘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자, 12월 달에 거래가 한 건이 등록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월 거래량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13억 5천 했던 거 현재 13억 2천으로 3천만 원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3.5%고요. 전세 가격은 7억 3천으로 갭은 4억 9천? 5억 9천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33평 매매가 변화 12월 8일 날 16억 6천 하던 것이 드디어 좀 크게 6천만 원 정도 조정돼서 16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대비 88.8%예요. 요즘 10억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자, 이 편한상 금호 파크힐스 전세 시세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갭은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젠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레미안 2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교통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처럼 광화문하고 여의도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자, 2652세대 이 대단지 아파트 11월에 거래가 한 건밖에 등록이 없었어요. 거래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줄어드는 단지 호가 변화에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평 12월 8일 날 10억 5천, 현재는 10억 2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5%예요. 전세 가격은 6억으로 갭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자, 34평 매매가 변화 12월 8일 날 12억 원, 현재도 12억 원입니다. 12억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7.4%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신축이나 준신축 단지는 장기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가격은 7억이고요. 갭은 5억 정도가 됩니다. 자, 요즘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아파트 단지를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황금성입니다. 이 황금성 덕분에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계속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 황금성은 어디서 나온다? 단지 규모에서 나온다. 그래서 거래가 많은 대단지 신축이든 준신축이든 구축이든 거래량을 보고 접근하시면 장기적으로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렇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거는 주식시장의 대형주가 먼저 오르듯이 부동산 시장도 대단지,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인천하고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단지로. 고르기 어려우실 때는요, 그런 단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DMC 레미안 2편한 세상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10년차가 된 2652세대에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자, 실거래가 봤더니 거래가 2건이 됐네요. 10월 이후에 계속 거래가 한 건인데 12월 달에 좀 거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거래 가격 봤더니 13층이 10억 7천만 원으로 거래 누군지 모르지만 잘했어요. 자, 26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9억 6천, 현재는 9억 1,500만 원입니다. 전고점 대비 82%고요. 전세 가격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갭은 약 3억 후반 정도가 되네요. 자, 33평 매매가 변화 12월 8일 날 11억 원, 현재는 11억 5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80.4%로 올라갔네요. 전세 가격은 7억으로 갭은 4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11억대 이 전후로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호가가 나온 거에서 누가 3천만 원 깎고 계약을 하니까 호가가 좀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14일간 랜드마크 단지들의 호가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락건은 13건이었어요. 2주 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호가 조정폭, 특히 5천만 원, 6천만 원씩 조정된 것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은 4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주간의 아파트 매매 시장을 요약하면요,
지난조사보다 조정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래가 없는 단지들이 호가락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거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 이것이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1월달에 더 크게 나타나고 2월달에는 완전히 압도적인 매수자 시장으로 갈 것이냐,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 금리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또한 20억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제법 수요가 붙으면서 약간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도 인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억 전후의 아파트의 수요가 계속 꾸준히 유입되면서 호가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지시기보다는 일단은 1월에 거래량 상황을 좀 보시면서 슬슬 기회를 잡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집값은요,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내가 대접받을 때 살 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 집만 원 한 채 하는 겁니다. 내 집 한 채 산다고 큰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상황이고, 이제 그것은 끝난 이슈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변에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세요.